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R 필라테스 운영하고 있는 박현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운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자식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직 같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8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고강도 운동 또는 중강도 운동을 주당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 효과를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또는 짧게 앉아서 운동하고 앉아서 작업을 하시고 중간중간 서서 이제 운동을 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텔레비전을 5시간 이상 앉아서 보고 난 뒤에 이제 운동을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한 만큼 효과를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짬을 내서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틈틈이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틈틈이 운동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는 한 번 이렇게 운동을 해서 또는 뭔가를 해서 이 한 번 데펴지는데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주사를 맞고 15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앉아있다 가세요. 적어도 뭐 30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15분에서 30분 동안 앉아있다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여러분 뭐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자욕을 했을 때 약 15분 정도 앉아 계시면 온몸에 땀이 날 것입니다. 약 15분 정도가 한 번의 메커니즘이라고, 인체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체가 데펴지거나 또는 뭔가를 약물을 먹거나 또는 운동을 했을 때 이 혈관방이 다 열려서 인체 한 번 서클을 싹 돌리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분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15분만 해주면 불충분한 운동이겠지만 하다못해 운동을 해주면 15분이라도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15분 운동만으로도 우리 인체는 한 번에 서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인체가 데펴지고 체온을 높이고 또는 호르몬과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15분 운동이라도 꼭 해주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15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출퇴근 시간 15분 이용해라, 또는 도착을 해서 사업장에 도착을 해서 차를 두고 15분 동안 걷고 들어가라, 또는 집에 왔을 때 차를 주차장에 넣고 15분 이상을 걷고 집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도 진짜 운동을 좋아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집은 쉬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거나 하지 마시고, 또는 굳이 운동 시간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실 거면 지금 말씀드렸던 출퇴근 시간 이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 이용하셔서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15분 운동이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힘들잖아요. 일을 끝나고 와서 또다시 막 지속적으로 막 몇 시간씩 운동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운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그럼 추천하느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필라테스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일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에 치중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짧고 굵게, 그러나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강도 인터벌 훈련입니다. 자,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짧게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고강도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이런 반복적인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속적인 운동만이 우리 인체를, 메커니즘을 정상적으로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운동을 가하게 하고 또는 1분 동안 즉 뛰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1분 뛰고 휴식 취하고 1분 뛰고 휴식을 취했다라고 봅시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까지 우리 운동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은 되게 중요한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되면 사망률이 지대하게 높아집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체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인데,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하면 증가되느냐? 우리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물론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고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 즉 1분 운동하고 쉬고 1분 운동하고 쉬고 어쨌든 휴식을 중간중간 취하는 이러한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체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체력이 증가돼서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을 우리가 최대 자기 나이에 맞게끔 최대로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지속적으로 30분씩 운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하고 휴식, 고강도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그래서 보통 걷기를 많이 시행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할 때 걸으십시오. 편안한 속도로. 내가 15분 있으면 15분, 30분 있으면 40분, 더 시간 있으면 더 시간 있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쉬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분씩 약간의 걷는 것을 15분씩 나눠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20분씩 나눠서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한번 더 오랫동안 이제 걷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걷는 것이 좀 웬만큼 편해졌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조깅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뛰는 겁니다. 뛰는 것을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혹시 뛰어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내 몸이 들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10발자국을 뜁니다. 그리고 10발자국을 쉬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한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20발자국을 뛰어요. 그리고 10발자국은 걷습니다. 그것을 다시 5회에서 6회 정도 한 20분에 걸쳐서 또 해줘요. 30분에 걸쳐서. 또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다음 주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조금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30발자국을 뛰어줍니다. 그리고 10발자국을 걸어주세요. 그것을 다시 30분 동안 실행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1분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을 뛰어주세요. 그리고 10발자국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2분을 뛰어주세요. 그리고 10발자국을 걸어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바퀴, 즉 400m를 조금 전속력으로 한번 뛰어주세요. 안 되면 그냥 좀 빠른 속도로 뛰어주십니다. 그리고 약간 휴식을 취하고 그것을 한 5바퀴, 6바퀴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1마일, 그죠? 또는 뭐 1km 또는 6바퀴, 뭐 1바퀴 정도, 또는 나중에는 20분, 30분을 지속적으로 조깅을 해주시고 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 강도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질환이 있다 또는 뛰는 데 있어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먼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실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통증이 없는 범위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또는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고요.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치의 또는 건강 전문가의 지도하에 운동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는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숨이 차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끊기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보고 스케일의 12에서 14 정도의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강도로만 운동을 해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너무 과하게 운동하는 것은 그 다음날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그리고 열심히 해왔다라고 한다면 가장 꽃피는 시기가 50대, 60대라고 봅니다. 50대, 60대. 그러면 그때는 활짝 꽃이 펴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펴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지금 벚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 비가 너무 왕창 와서 꽃이 피다가 말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한 10대, 20대 또는 30대 때 잘못 만들어 놓은 식습관과 운동습관 또는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50대에는 요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0대 때 잘 만들어 놓은 건강습관, 운동습관과 그리고 그동안 충분한 그 분야에서 쌓아왔던 전문적인 지식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50대 60대.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받는 사람이 그 이후에 60대 이후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센터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은요. 또는 우리 센터에서 내거는 슬로건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아빠는 건강한 아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는 건강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또는 똑똑한 아들은 건강한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빠, 그리고 건강한 자식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